자, 예비고1 학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열심히 선행을 시키고 계실 겁니다. 이번 중3 겨울방학, 고등학교 입학 전 마지막 겨울방학인데요. 우리 아이들만 선행을 하고 있으실 텐데 오늘은 이 학부모님들도 선행을 할 게 있으시다. 자, 어떤 내용을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선행을 하셔야 되는지 스터디 코드 입시연구소장 유정열 컨설턴트님 모시고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방학에 이제 자녀들만 열심히 공부시키시고 늘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학부모님들이 많으신 것 같아가지고 숙제거리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 고등학교가 다 이제 거의 다 배정이 되셨을 거예요. 학교 홈페이지를 들어가셔가지고 그 학교에 25년 자녀분이 배정되는 교육과정 편제표를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가 1학년 때 학교에서 지정된 과목으로 뭘 배우고 2학년 때는 어떤 과목을 선택하고 3학년 때는 또 어떤 과목을 선택하게 될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예. 공부는 애들이 하는 건데 학부모님들이 이거 교과 과정을 보는 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그 부분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학교에서 과목 선택에 대해서 학생과 학부모님들한테 어떻게 안내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일정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화면에 보시면은요, 고교학점제 선도학교들에서 운영됐던 일정표를 제가 갖고 온 거거든요. 보시면은 3월에는 뭐 특별하게 일정이 진행되는 게 없습니다. 근데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5월만 돼도 1학년,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설명회를 진행을 합니다. 내년에 이런 과목 여니까 이 중에서 니네가 궁금한 거 있으면은 와서 한번 물어봐봐 라고 하는 이런 설명회가 진행이 되고요. 네. 이 6월 달에는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이런 설명회가 또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6월 달에 아이들이 보통 1차 수강 신청을 하게 돼요. 1차 수강 신청 끝나고 나면은 7월 달에 그 아이들이 신청한 것을 분석을 합니다. 어떤 과목에 몇 명이 신청을 했고 이 과목은 개설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 등등등을 9월 달에 2차로 최종 수강 신청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 10월 달에 2차 수강 신청한 내용을 바탕으로 학정 짓는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5월 달쯤 되면은요. 네. 중간고사 끝나자마자 이제 애들이 물어볼 거예요. 엄마, 우리 학교에서 이거 개설되는데 이거 들어? 말어? 이때 몰라?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이렇게 하실지 네. 아니면은 자, 네 진로는 이거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한번 들어보자 네. 라고 전략을 짜주실지에 대해서 공부하신 부모님과 안 하신 부모님이 차이가 나게 될 겁니다. 예, 과거 같으면 뭐 문과, 이과 선택을 한다든지 거기서 내가 과학 과목, 사회 과목 어떤 과목을 선택할지 정도 결정을 했던 게 아마 학부모님들 세대였을 텐데 뭐 선택해야 될 것들이 좀 많아지는 건가요? 훨씬 더 많은 과목들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학교마다 차이가 있기는 한데요. 네. 고등학교 고등학교 이제 2학년, 3학년 동안에 학생들이 학교에서 지정 과목 외에 한 20개 정도, 또 어떤 학교들은 27개, 뭐 32개까지도 제가 찾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들이 선택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과목에 대해서 이걸 들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고민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떤 과목을 우리 아이들이 선택을 해야 되고 우리 학부모님들은 뭐를 미리 좀 알고 있으면 좀 도움이 될까요? 제가 이제 몇 개 학교의 수학 교육 과정을 조금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표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예, 총 4개의 학교를 가지고 왔고요.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6학기 동안에 학생들이 들어야 되는 수학 커리큘럼입니다. 보통 1학년 때는 다 아시겠지만은 공통과정을 들었게 돼요. 네. 그래서 1학년 때는 공통수학을 여기 가로 안에 있는 거는 학점입니다. 그리고 밑에 C학교 같은 경우에 보면은 보통 다른 학교에서 1학년, 2학년에 하는 거를 1학년 1학기에 다 갖고 와서 진행을 합니다. 힘들겠군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대수, 확률과 통계, 미적분, 원 이렇게 있는 게 수능 과목이에요. 네네네. 예, 수능 과목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대부분 선택을 하지만은 네. 학교별로 이거를 보통 대수나 미적분 정도까지는 공통으로 지정으로 정해놔버려요. 다 들을 수 네. 있게. 근데 확률과 통계는 아닌 경우들도 제법 있더라고요. 예, 그런 것도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학부모님들이 처음 보는 과목들도 제법 있을 겁니다. 뭐 여기 보이는 인공지능수학이라는 과목도 있을 거고요. 경제수학도 네. 좀 낯설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수학과제 탐구, 뭐 수학과 문화, 이게 못해 보면 요새 고급 기하, 고급 대수, 여기 보면은 실용 통계 이런 과목들도 많이 있고요. 직무수학 이런 거 예, 처음 들어보시는 수학들이 뭔가 대학교에서 배울 법한 그런 이름이네요. 예, 수학도 약간 진로에 따라서 차이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거에 따라서 과목들이 많이 개설이 됐고 이제 본격적으로 고교학점제가 시작되는 네. 학년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과목들 중에서 필수로 선택해야 되는 과목이 있고 이 중에 일부는 내가 선택을 해서 수강하고 일부는 안 들어도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여기 있는 과목들이 모두 다 듣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선택의 과목 숫자에 따라서. 그래서 그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교육과정 편성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에 있는 한 일반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편성표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학교에서 지정 이렇게 써 있는 과목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학생이 선택할 수 없이 모두 다 들어야 되는 과목이에요. 그냥 강제적으로 다 들어야 되는 예, 강제적으로. 건가요?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수학에서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만 지정으로 해놓고 다른 수학 과목들은 다 지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밑으로 내려보시면은 2학년 때부터는 선택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학교별로 보통 다 이렇게 군을 만들어놔요. 여기 만들어진 군 안에서 4과목 선택해. 여기 만들어진 군 안에서 3과목 선택해. 그리고 이 C군에서도 또 하나 선택해 이렇게 합니다. 예, 이 학교 보니까 지금 A 하나, 둘, 셋, 4개. 2학년 1학기 때 선택해야 되는 게 4개, 7개, 8개, 9개. 9개나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밑으로 내려보면은 또 2학기 때도 9개. 그리고 3학년 때도 뭐 한 그 정도 된다고 하니까 얘네는 한 25개에서 6개 정도를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학교에서 판을 깔아준 과목 중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숫자가 있고요. 네. 그 안에서 그거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학생들에 따라서 수학 과목을 많이 듣는 애들도 있고 적게 듣는 학생들도 있겠네요. 예, 그렇죠. 인문 계열로 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네. 굳이 학교에서 지정한 수학 외에서 아니면은 이제 수능 범위에 해당되는 수학 외에 다른 것들을 굳이 안 들어도 되는 거죠. 대신 자기 진로와 더 관련되어 있는 뭐 영어 과목이라든가 아니면 국어 과목을 더 많이 선택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예, 또 수학을 많이 해야 되는 학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수학 과목 안에서 내 진로를 표현할 수도 있는 부분도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영어 수학을 많이 선택해서 수강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뭐 경제 간다면 경제 수학이나 뭐 통계 과목이나 이런 것들은 수강할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경제학과를 가고 싶다 한다면은 경제수학, 실용통계 네. 이런 과목들을 선택해가지고 수강한다면은 진로를 위해 아이가 잘 맞춰 선택했구나라는 부분들을 평가를 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실제 학부모님이 되셨다 생각하고 지금 화면에 인공지능 수학을 제가 표시해놨습니다. 네. A, B, C, D 네 학교 모두 다 인공지능 수학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자녀분이 컴퓨터공학을 가고 싶다라고 네. 한다면은 인공지능 수학 선택하게 하실 건가요? 컴공이면 뭐 인공지능이랑 뗄래야 뗄 수가 없으니까 굳이 피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무조건 선택을 시킬 것 같습니다. 예, 맞죠. 이렇게 쉽게 선택이 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자녀분이 공부를 굉장히 잘해요. 네. 아빠, 나 의대 갈 건데 인공지능 수학 들어야 돼? 말아야 돼? 조언을 해준다면 뭐 인공지능 수학은 뭐 굳이 필수는 아닐 것 같다라고 얘기는 해줄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자, 의대 가는 친구들한테 인공지능 수학을 반드시 해야 돼? 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과목이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선택할 때 부모님들이 조금 제가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게 대학에서 그 과목 해갖고 와를 지정했냐 안 했냐가 첫 번째 기준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이겠네요. 예. 그래서 대학별로 또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해갖고 오라고 지정한 과목들이 있어요. 컴퓨터공학 같은 경우에는 여러 수학 과목을 지정하고 인공지능 수학을 권장 과목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권장 과목이 있다고 네. 과연 안 들을 것인가? 아니죠. 그렇죠. 예, 핵심 과목에 있든 권장 과목에 있든 우리한테는 그냥 다 들어야 되는 과목입니다. 저걸 안 듣고 갔다가 교과 전형이든 학종 전형이든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정시에도 어떤 과목을 선택했나 고려대도 본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때 감점 요소가 될 수가 그럴 수 있습니다.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개설이 됐다면은 인공지능 수학은 다 선택해야 됩니다. 자, 그럼 아까 보여주셨던 편제표 학교 기준으로 보면 공통수학에 해당되는 과목만 기본으로 수강해야 되는 거고 나머지 수학 과목은 다 선택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경우에면 요 4가지랑 플러스 저거까지 해서 6과목은 무조건 학생이 선택을 해야만 컴퓨터공학과를 진학할 때 불이익이 없겠네요. 예, 개설이 되어 있다면은 네. 당연히 다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학교에서 개설이 되지 않았다 했을 경우에는 이걸 선택하지 않았다고 해서 감점을 하지는 않아요. 근데 개설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선택을 안 했다라고 한다면은 감점 요소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학교에서 개설이 안 됐을 때 다른 학교에 가서 내가 적극적으로 듣는다면 플러스가 될 수 있나요? 예, 맞죠. 공동교육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학교에서 개설되지 않는데 나한테 꼭 필요한 과목이야. 적극적으로 찾아서 듣는다면은 그거는 다 플러스 요소를 주겠다라고 대학들이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의예과는 수학을 지정을 해놓긴 했는데 인공지능 수학이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필수로 해야 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학생을 만나가지고 인공지능 수학을 들어요 말아요 고민을 얘기를 한다면은 저는 들어보는 게 어떨까라고 좀 강하게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예, 왜냐면은 자, 이 과목을 좀 살펴보면은 이 과목을 지금까지 어떻게 가르쳤냐 알 수 있는 내용 중에서 진로 주제 탐구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인공지능 수학 선생님들이 이제 수업 계획을 짜실 때 요 진로 주제 탐구에 대한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인공지능 수학 교과에서 자신의 진로 희망 분야를 찾을 수 있는 인공지능 수학 내용을 탐구한다. 인공지능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 안에서 포함된 수학 개념과 원리는 무엇인지 조사하는 보고서를 작성한다. 그리고 실제 인공지능 수학 교과서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확률을 이용한 예측. 감염병이 유행할 것 같은데 이게 할지 안 할지 수학적으로 어떻게 예측해 볼 수 있을까? 자, 이렇게 이야기거리를 해갖고 의료 분야에서 실제 인공지능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막 소개하는 페이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과목에 일기 참고 자료를 보여준 내용들이 있거든요. 지금 병원에서 암검사, 간, 직장, 채장, 전립선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있어. 근데 인공지능 의료에 관련돼가지고 어떤 병원에서는 AI 레드, 컴패니언 4 이런 프로그램을 사용해가지고 영상학이라든가 아니면 유정학 분야에서 이미 활용하고 있어. 아이들과 인공지능 수학을 듣고 의대를 가고 싶은 학생이야.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잖아. 그거에 대해서 쉽게 탐구 활동으로 이어갈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굉장히 또 유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의대에서도 인공지능 수학을 필수로 지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의료 인공지능 융합 인재를 만들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어떤 대학이 참가하고 있냐라고 보면은 두산대, 서울대, 성균관대, 아주대, 한림대 모두 의대가 짱짱한 대학들입니다. 네. 이제 교육과정을 일부를 갖고 와서 붙여놨는데 인공지능과 연계해가지고 어떻게 의료 분야를 학문을 만들어가고 발전시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커리큘럼을 만들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제가 얘기한 정도까지는 모르셨다라고 하더라도 교과서라든가 인공지능 수업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만 서치만 해보신다면 아이들이 그 과목을 선택해야 될 대해서 충분히 조언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노력 정도는 학부모님 선행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다. 자, 근데 여기서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에는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이 고등학교를 보면은 1학년 공통수학을 듣고요. 그 다음에 2학년 때 대수랑 확률과 통계를 합니다. 그리고 2학년 2학기 때 미적분원 그리고 기하 그리고 경제수학, 인공지능수학. 미적분 원과 기하는 의대에 가는 친구들은 들어야 되는 과목입니다. 근데 거기에 인공지능 수학을 같이 붙이게 되거든요. 컴퓨터공학과 가는 친구들은 과학 과목에 대해 권장 과목이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걸 소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의대 가는 친구들은 이 시기 때부터 과학 과목이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과학 심화학들이 달라붙기 때문에 그거를 소화해내려면 저게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거죠. 과연 인공지능 수학 대신 저 다른 과학 과목을 챙겨야 되는데 이것까지 해야 되냐? 근데 자신 있다라고 하면 하시면 되고요. 인공지능 수학 포기하고 과학 과목 챙기려고 한다면은 인공지능 수학 말고 비슷하게 관련된 과목이 우리 학교에서 개설되는 게 있나 찾아보셔야 됩니다. 저기 뒤에 수학 과제 탐구에서 비슷하게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수학 과제 탐구에서도 이용하실 수 있으시고요. 정복 과목에 보면은 인공지능의 기초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 과목도 대부분의 학교에서 많이 개설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인공지능의 기초는 인공지능 수학보다는 수학적인 부분을 좀 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수월해요. 차선책으로 그 과목을 선택해서 듣는 것도 아이한테 조언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생각보다 쉽지만은 않겠지만은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학교에서 진행되는 교육과정 편제표와 그 과목의 특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알고 계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하나 더 해볼게요. 학부모님들이 해야 될 것들이 많네요. 보통 이제 3학년 때 수학과제 탐구들이 많이 개설이 됩니다. 물어보겠죠, 자녀분이. 아빠, 나 컴퓨터공학과 갈 건데 수학과제 탐구 신청해야 되나? 다른 거 할 거 없으면 해. 생기부 적히기 좋겠구만. 의대 간다 라고 했을 때 똑같이 얘기하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으실까요? 탐구라는 그 워딩 자체가 뭔가 내가 깊이 있게 학업 역량을 파고든다거나 아니면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파고드는 것들을 보여주기에 굉장히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진로를 선택하든 그 진로랑 연결해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러면 수월하게 서틱에 적힐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데 제가 조금 더 자료로 그걸 보완을 해드리면은 수학과제 탐구라는 과목을 소개하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교육청별로 이런 자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신이 흥미 그리고 관심에 따라서 수학 개념을 심층적으로 탐구하고 타격과 연결해서 실생활 사례를 수학적으로 해석하고 자기 두적 탐구가 이루어지는 수업이다. 밑에 실제 이제 교육 내용 요소를 보게 되면은 처음에는 과제 탐구에 대해 얘기합니다. 수학과제 탐구라는 거는 이런 의미인 거야. 그리고 실제 과제 탐구의 방향과 절차를 배웁니다. 실제 선생님하고 소주제를 하나 정해가지고 이런 수학과제 탐구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3단계에서는 과제 탐구 실행 및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이때는 네가 주제를 선정해. 그리고 계획 세우고 우리
방법 배웠잖아. 그 방법에 따라서 한번 해보자. 본논문까지는 아니지만은 연구 탐구 주제를 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실제 제가 생기부 내용을 좀 갖고 왔어요. 컴퓨터공학과를 지원하는 친구가 수학과제 탐구에서 인공지능은 현실에서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냐면은 수학적 모델링을 했을 경우에 도움되는 걸 해볼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전염병 모델을 예측한 연구를 수학적 모델링으로 또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도시 교통체계 현황을 분석하는 것을 수학적 모델링으로 만들어 보는 탐구 활동을 진행을 합니다. 포스텍을 갔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이 친구들 의대 간 친구예요. 네. 수학과제 탐구를 선택을 해가지고요. 네. 여기서 한 탐구 활동은 베이지 정리에 의료 분야를 적용하는 사례를 탐구하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의료 분야에 대해서 뭐 컴퓨터공학은 당연하고요. 사실 뭐 다른 분야도 굉장히 인공지능은 많이 쓰이고 있지만은 네. 특히 의료 분야 같은 경우에는 약학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공지능을 쓰이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넓어지고 있고 커지고 중요해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이가 어차피 공대든 의대든 자연계열은 수학 많이 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때 이 과목이 우리 아이의 진로랑 연관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선택하실 수 있게 조언을 주시면 됩니다. 꼭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가 아니더라도 수학과제 탐구는 자유롭게 학생이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문과 학생들도 많이 하거든요. 그죠. 문과 학생들도 통계학과를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야구 승률이라든가 아니면 볼 배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률로 계산해서 나타내는 뭐 이런 걸 하는 친구들도 본 것 같고요. 이런 수학과제와 탐구와 같은 성격의 과목들이 또 있어요. 위에는 사회문제 탐구라는 과목이고요. 네. 밑에는 과학과제 연구라는 과목의 내용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과목의 성격만 아셔도 네. 이게 우리 아이한테 선택 과목에서 도움을 주겠구나 안 주겠구나를 좀 판단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공부들을 부모님들이 좀 하셨으면 좋겠다. 저는 탐구 관련된 저런 과목들은 이 생기부 이 시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과목인 것 같고 비슷한 동아리들도 많이 있잖아요. 탐구 관련된 동아리들 선택해서 비슷한 활동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탐구 과제를 네. 여러 개 막 벌리고 활동마다 다 탐구 과제 하려면 힘들잖아요. 네. 근데 요령 있는 아이들 이런 수업에서 탐구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 그거에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더 심화된 내용으로 말씀하신 그런 탐구 동아리 가갖고 한 데스만 더 깊게 또 하나만 더 확장돼서 하는 활동들을 이어가게 되면 그런 거죠. 그러면 연결될 주제를 가지고 깊고 넓게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네. 대학에서 모두 다 좋아하는 활동 모습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탐구 과목들 잘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다. 학부모님들이 공부해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예.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기준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자녀의 선택 과목에 대해서 조언을 주실 때 항상 첫 번째 확인하셔야 되는 거는 우리 아이가 가고 싶은 진로의 대학에서 그 과목을 권장 과목으로 선정했느냐 안 했느냐를 먼저 꼭 보셔야 돼요. 거기에 써 있는 과목들은 그냥 무조건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아이의 진로 분야에 대해서 탐구 활동을 할 수 있는 과목인가를 보셔야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인공지능 수학 같은 경우에는 교과 내용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진로와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과목이었고요. 뒤에 수학과제 탐구 같은 경우는 그 과목의 성격상 그런 특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목들에 대해서는 조금 미리 조사를 좀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거고 그거를 학부모님들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다른 이수 과목과의 충돌 또는 그 이수 과목에 부담스럽지 않은 상황인가에 대해서도 판단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아까 처음에 보였던 교육과정 편제표에서 내가 같이 선택해야 되는 과목들 중에서 그런 과목들이 있느냐를 확인하셔가지고 자녀분한테 조언을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저 세 번째 거를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대학에서 권장해 예. 내 거랑 연결이 돼 진로랑. 예. 근데 부담스럽네. 첫 번째 기준은 부담스러워도 그냥 해야 됩니다. 네, 그쵸. 어쩔 수 없는 거고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체할 수 있는 과목이 있다면은 그걸 대체하시는 것도 괜찮지만은 아이가 그냥 단순히 너무 부담스러워서 못할 것 같아 라고 하는 압박만으로 저거를 피하려는 결정을 하시는 건 좀 한계가 있을 수가 있죠. 저거는 합리적으로 그걸 했을 때 손해가 되겠다 아니면 어느 정도 플러스가 되겠다라는 부분들을 자녀랑 좀 얘기하셔서 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학부모님들 공부하셔야 될 거 우리 자녀의 진로와 관심사가 뭔지 모르는 학부모님들 많으시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자녀랑 충분히 얘기해 보시는 거 네. 그리고 정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아이가 배정받은 학교에 교육과정 편성표 아마 2월 달쯤이면 거의 다 나올 겁니다. 보시고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리고 진로와 관련된 선택 과목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 과목인지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 겨울방학 동안 학생만 공부시키지 마시고 같이 공부를 해주시면 여러모로 크게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의대 갈 거니까 오늘 설명해 주신 것대로 하면 되겠네요 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정말 우리 아이가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고 진로를 희망하는지 이번 방학을 활용해서 좀 대화도 많이 해보시고 다양한 경험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영상을 보시고 댓글에 어느 학과 하고 싶다라는 걸 많이 남겨주신 게 있다면은 선택해야 될 게 많거든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공부를 하셔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주시면 물론 좋긴 하겠습니다만 실제 이 탐구 활동도 해야 되고 수업도 들어야 되고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 건 학생이잖아요. 학생들이 이 기준을 좀 명확하게 알고 선택을 하고 수업을 들었을 때 훨씬 더 효과가 좋을 것 같은데 학생들이 미리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뭐 컨설팅을 통해서 내가 희망하는 진로에서는 어떤 과목을 선택했을 때 유리한지 어떤 활동을 하면 유리한지를 우리 아이들이 좀 기준을 잡고 올라갈 수 있다면 거기에 플러스로 학부모님들 께서 조사한 내용들까지 더 가미가 된다면 훨씬 더 컨설팅 받으면 어떤 과목을 선택하면 유리한지는 다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선택해야 되는 과목들에 대해서 저희가 알려드리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학부모님들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공부하신 걸 바탕으로 저희한테 물어보시면 또 더 좋은 답변을 드릴 수 있거든요. 와 이런 것까지 해야 되냐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우리 아이가 혼자서 하기 너무 어려울 것 같고 나도 지금 뭘 어떻게 찾아봐야 될지 모르겠다면 컨설팅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다음 영상에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